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SP소프트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이렇게 박스 돌파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왔고요. 추천드렸던 자리가 이렇게 16,000원 박스 중앙 자리에서 추천드렸었고 18,000원 안착하면 힘이 붙는, 가속이 붙는 자리였죠. 이렇게 작은 박스 돌파, 큰 박스 돌파하고 바로 당일에 상한가가 나와줬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장중에 추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수하기에는 기회가 조금 적었다. 요게 좀 윗꼬리 마감했으면은 종가 베팅까지 같이 들어가가지고 종가 매수자도 많이 있었을 텐데 너무 빨리 가도 문제다. 그쵸? 너무 빨리 가서 조금 아쉬운 종목이고 5월 일정주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전 제품의 AI 기능 5월에 윈도우 클라우드 AI 공개한다. 이게 수혜를 받으면서 바로 상한가가 나왔고요. 박스 매매 구간이었기 때문에 박스 잘 복습하시고 14,000원, 18,000원 사이에 박스니까 이 박스 내에서 4848, 4989 반복을 하든 쭉 홀딩을 해보든 하면 되는 자리였고 1시 13분에 이 차트 분석해 드리고 차트 1, 양호, 정식 추천 사인이 나왔습니다. 차트 숫자 1이 붙은 거는 정식 추천이고요. 그냥 차트가 올라오는 거는 추천 아닙니다. 숫자 1이 붙었나 잘 보시고 알람 키워드에 넣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양호는 대단히 괜찮다, 매수 영역이다, 1차 매수 가능하다, 추천 신호죠. 양호랑 4848이랑 같은 거니까 바로 1차 매수 가능하고요. 알람 키워드 설정, 아이폰은 안되고 갤럭시만 가능합니다. 이거 잘 보시고 이렇게 일정주 차트 1 4848 양호 본인 보유주 검정색깔 별 샵샵 2개 이런거 다 넣어주시면 빠르게 알람 받아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는 장중에 매수를 좀 안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특히나 장대 양봉 떴을 때 10% 이상 급등이 나왔을 때는 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단봉 10% 이하일 때는 초보자분들도 바로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9%의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봉이었죠. 단봉이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장중 매수가 가능했다. 박스 매매법 좀 잘 보시고 이렇게 큰 박스 돌파, 작은 박스 돌파하고 올라갔고요. 여기 갭 상승 구간 있죠. 갭 하락이 나왔고요. 여기가 싱크홀 자리입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제가 또 요거 이탈하면, 그리고 22,000원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갭 하락 구간이 있다, 조심해라. 그리고 또 여기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빠진다. 갭 하락 구간이 두 개가 있죠. 싱크홀 자리가 두 개가 있다. 밟으면 푹 빠지는 자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빠졌고 두 개까지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갭이 있는 구간은 훅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진 구간에서 갭 하락 구간 늘 싱크홀 자리 주의를 하시고요. 끝까지 빠지진 않고 거의 근사치까지 가격이 14,600원 60원 차이로 거의 뭐 밑바닥까지 빠진 거죠. 밑바닥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박스로 또 횡보를 해줍니다. 횡보를 해줬기 때문에 박스 매매가 가능했던 구간이고, 당연히 손절은 여기 14,000원 부근 잡고 매매를 했으면 되는 겁니다.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였다.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크게 빠지죠. 근데 여기까지 멍 때리고 가만히 만원까지 끌려 내려가지 말고 도중에 손절을 짧게 해주면 되는 자리였습니다. 항상 주식은 뭐다? 손익비 대응을 해주는 자리다.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서 박스 돌파가 나와줬다. 그러니까 요런게 차선인데 차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잘 주행하고 있으면 홀딩을 하시는 거고, 차가 이렇게 가드레일 꼬라박고 경로를 이탈하면 손절을 짧게 해주는 거죠. 좀 긴 포지션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지지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뭐 추매 대응을 하던가 손절 대응을 하던가 다음 가드레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첫 번째 가드레일을 지켜주는 식으로 무난하게 반등이 나와줬다. 여기는 매물이 좀 적은 편이에요. 하루치의 매물밖에 없죠. 여기가 비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19,000원 상한가 유지가 되었고, 여기 위로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면 일단 여기까지는 매물이 텅텅 비어있는 구간이라고, 매물이 적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물이 없다, 있다. 매물 하루치 조금 있고요. 뒤에도 매물이 없죠. 이렇게 비어있는 구간을 잘 체크하고 올라갈 때 좀 최대한 크게 먹을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다음은 전고점 저항대, 꼬리 역대 신고가, 그리고 중간값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비어있는 구간이다, 잘 활용하시고요. 그거는 여기서 하락할 때도 주의를 했어야 되는 구간이었고, 지금 반대로 올라갈 때 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비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락하는 거 아니고 무조건 다 크게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확률에 근거해서 대응을 하는 거지 무조건은 없다. 이거 잘 숙지하고 대응하시고요. 현재 지지는 기존의 박스 상단이었던 18,000원 정도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키면 또 힘이 받아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를 1층으로 보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형성이 되었다 보면 되겠죠. 다음 3층이 여기고요. 1층, 2층, 현재 2층에서 머물러 있다. 다음 S바이오메딕스, 추천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박스 매매 자리였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공부용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이고 박스 상단 12,000원 돌파하고, 자 1층, 2층, 3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노랑이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무릎 자리죠. 발, 무릎, 어깨머리 올라간다. 추천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항상 추천하는 자리였고, 복습을 해야 또 다음 타점이나 다른 종목이 대입해서 손익비 대응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일봉이고 신규 상장주 정석 패턴으로 상장하고 쭉 빠지다가 횡보식으로, 그리고 12,000원 회색 전고 돌파하고 이제 추세 전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가면 노랑으로 쭉 가는 거고,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항상 기본 대응은 초록 대응을 하라고 하죠. 얘는 약간 보너스 노랑 화살표로 쭉 올라간 편이고요. 얘도 제가 종가 베팅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후장까지 2시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 마감이라서 그냥 보내줬습니다. 여기 박스 돌파하고 가속이 붙었던 구간 잘 복습하시고요. 상승했던 이유는 3월부터 파킨슨병 요거 5월 임상 결과 일정주가 있었습니다. 일정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4월 1일에도 뉴스가 있었고요. 12일에 한 번 더 또 세상에 없는 파킨슨 치료제로 돌풍 예고 뉴스가 뜨면서 바이에를 넘었다. 2조 기술 수출 다날리 사례 재현 가능하다. 5월부터 임상 중간 결과 발표, 기술 이전에 가속화가 붙는다. 요 5월 일정으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5월까지 5월에 일정이 있으니까 지금 장대 양봉이 추격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항상 우리는 뭐를 조심해야 되죠? 선반영, 그놈의 지긋지긋한 선반영. 일정 전에 미리 오르면 일정 전에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런 단기 고점에서는 무리하게 추격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 추격하고 싶으면 일정도 남아있고 기대감도 크고 요 가속을 내가 조금 더 노려보겠다. 그러면 1차 매수만 소량하던가 아니면 하락할 때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매매는 가능한 자리지만 초보자분들에게 대응은 어렵다. 하락하면 마이너스 30% 정도는 쉽게 나오는 자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80% 올랐다가 80% 밥동 마이너스 40% 정도 나왔고요. 지금 여기도 한 45% 정도 올랐다가 마이너스 20% 하락 나왔고요. 이런 조정들이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조정 없이 쭉 올라갔죠. 딱히 뭐 크게 흔들지 않고 여기서는 박스 형태로 올라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30% 정도는 쉽게 나왔다가 더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뺐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정하고 싶은 분들은 1차 매수하고 하락하면 또 반등 확인하고,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반등이 나오면 그때 2차 매수 이렇게 추매 해주는 식으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가급적 2번, 3번 정도 나눠서 하면 좋겠죠. 그리고 추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2%, 5% 이렇게 찔끔찔끔 하락할 때 하지 말고 마이너스 10% 이상 이 하락폭을 생각을 하라고. 빠지면 마이너스 30% 이상, 마이너스 20%인데 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하에서 추매를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크게 빠진 다음에 반등 확인 다음에 충분히 빠지는 걸 기다린 다음에 추매를 하자.
그리고 난 여기 한방 매수 들어갈래, 한방 매수 추세를 한번 노려보겠다, 역대 신고가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손절을 짧게 잡으세요. 하락할 때 딱 손절하고 올라가면 먹어주고, 이런 식의 태길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작정 일정이 있다, 그리고 또 가속이 붙는다 해서 불나방처럼 따라붙지 마시고요. 최근에도 HLB가 5월 일정주였기 때문에 따라붙을 수가 있었겠는데, 뒤늦게 따라붙었던 분들은 폭탄 돌리기 당해가지고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을 하라고. 여기서 조정 없이 바로 또 쭉쭉쭉 올라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낮은 확률이에요. 보통은 다 하락이 나옵니다. 조정이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은 확률에 기를 쓰고 덤비지 말자 이거죠. 늘 요 당연한 마이너스 30% 정도의 하락 파동을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HLB는 현재 요 최근에 저가를 지켜줘야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실패하면 장기 2편까지 빠지는 것도, 121선까지 빠지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나머지 HLB 그룹주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5월 일정이지만 고점은 그 전일 수 있다,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월봉을 보면 무섭잖아. 여기서 마이너스 80%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이너스 70% 나왔어요. 지금도 이거 반토막 마이너스 50% 당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고점이다. 마이너스 30% 정도 나왔고요. 추천은 여기서 중장기 필수 포트로 드리고 크게 올라갔었고, 여기서 한 번 더 드리고 또 올라갔었고, 뒤에는 정식 추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요 타점 1파, 요게 1파죠 1파였고 2파 나온다, 2파 먹었고, 다음 4파 3파 노리고 3파 나온다, 3파 먹었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이 자리에서 쭉 한 번 더 파동이 나와줍니다. 이 자리 타점을 놓친 게 좀 아쉽지만, 복습을 잘 하셨던 분들은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 역대 신고가 자리, 여기서 저항받았고 여기서는 안착을 하고 한 번 더 올라갔던 새로운 시작점이었던 자리가 7만원이다.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타점이네요. 변압기 관련주들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로 작년부터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요. HD 현대일렉트릭 280% 상승 나왔습니다. 목표를 애초에 20만원 이상 드렸어요. 추천 후에 어쩌다가 크게 오른 게 아닙니다. 애초에 목표가를 20만원 이상 180% 이상 드렸고 280% 이상 올라갔고요. 나머지도 추천드렸었고 다 크게 신고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탑픽으로는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두 개를 드렸고요. 나머지도 다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고 신고가 가지고 있죠. LS 일렉트릭이 가장 못난이로 좀 크게 하락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또 신고가 경신을 해줬고요. 중장기였기 때문에 LS 일렉트릭도 하락이 깊게 나왔지만 충분히 버텨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 7만원 돌파하고 새로운 천국행 자리가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점 돌파인 듯 하지만 눌림 추천이었고요. 고가 8만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7만원쯤에 추천, 눌림 추천이죠. 뒤에 가속이 붙어서 쭉 크게 280% 올라갔습니다. 여기 역별 돌파 초입 자리가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타점인데 이때는 추천을 하지 못했고, 신고가 추천해서 가속이 빠르게 올라갔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았죠. 효율이 좋았죠. 가속이 붙어서 쭉쭉쭉 올라갔다. 느려가지고 뭐 홀딩 됐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홀딩 수월했고요. 다음 재룡전기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올라갔고, 효성중공업 얘가 무릎 정석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단기에 230% 올라갔고요. 또 신고가 눌림 자리에서 재추천드리고 단기에 또 100% 이상 올라갔습니다. 일진전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올라갔고, HD 현대일렉트릭 일봉이고요. 지금 단기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음봉 윗꼬리가 떴습니다. 음봉 윗꼬리가 떴다고 해서 다 하락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명확한 고점 매도 신호, 높은 확률의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전보다 집중을 해서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고요. 업황과 관계없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단기 고점 신호니까 조심을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추세 유지 중이다. 요 추세 두 개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 가능하고요. 이탈하면 포지션에 따라서 분할 매도 대응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평단이 7만원이다. 아주 낮아. 그러면 요거 다 이탈해도 버텨볼 수 있겠죠. 매도 하나도 안하고 기다려볼 수 있어. 하지만 내 평단이 높다. 뒤늦게 추격을 했다. 그러면 분할 매도 반드시 좀 해주면서 빠릿한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대응은 본인의 평단과 포지션에 따라 달리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낮은 평단의 보유자와 높은 평단의 보유자가 대응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아무튼 지금 단기 고점 신호가 떴으니까 조심을 하자.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대장주죠. 여기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추천드렸었고요. 2월 21일에 최고점 음봉 윗꼬리가 떴습니다. 요때부터 조심을 했어야 한다. 더 갔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때는 뭐를 해야 된다? 더욱더 극도로 집중을 해서 하락 대응을 잘 해줘야 된다. 지금은 쌍봉 이탈 형태로 구름 이탈했고 장기평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이거 월봉이고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신성 ST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초전도체 엮여가지고 운 좋게 쭉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보너스가 터졌던 거고, 이렇게 여기서도 눌림 추천 드렸죠. 추천가 기준으로는 1300%, 저가 기준으로는 20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크게 더 크게 하방이 나오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신성 ST 역시 늘상 추천드리던 하락 기다리고 박스 확인 자리에서 반복 추천 쭉 가속이 붙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2월 21일에 최고점 음봉 윗꼬리 뜨고 추세 이탈하고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이 나옵니다. 유사한 흐름으로 이렇게 쌍봉 이탈 흐름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얘도 조심을 하시고, 항상 고점 음봉 윗꼬리가 뜨면 조심을 하자. 요거 뜨고 단기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신성 ST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추천드렸었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 줬다. 이것도 박스 매매 자리였기 때문에 잘 복습하시고, SP 소프트 얘가 이 자리에서 올라갔던 거죠. 이건 동전주 이화전기 작년 차트고요. 고점 음봉 윗꼬리 뜨고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하고 정지됐습니다. 또 동전주 구간이었고 더욱더 조심을 했어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음봉 윗꼬리라고 해서 무조건 하락은 아니에요. 무조건은 없습니다. 모든 설명 기법 무조건은 없어요. 하지만 높은 확률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잘 집중을 하자. 이 손익비 대응도 중요하니까 잘 복습을 하시고요. 제가 현대엘렉트릭 목표가를 20만원 이상 줬지만 만약에 19만원 찍고 하락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180% 정도의 수익권이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 도달 못하고 하락을 했어도 수익 확정이었다. 이거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손익비 대응 3승 7패를 해도 현대엘렉트릭 같은 거 180% 정도 크게 먹어주면 다른 거 여러 종목 손절해도 다 수익 마감이 되겠죠. 승률이 낮아도 고수분들은 총수익이 나온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승률이 높아도 총손실이 된다. 이거 좀 잘 생각하시면서 수익 조금 먹고 손절 크게 하지 마시고 이걸 반대로 돌리라고. 수익은 크게 먹고 손절은 짧게 하자. 물론 이게 말이 쉽지 이론상으로 실전 매매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요거를 요 훈련을 평생 동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설명이 말이 쉽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야식 안 먹기, 일찍 일어나기, 소식하기, 말은 쉽지. 어렵죠. 공부 잘하는 법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어렵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론 숙지하고 실전 평생 동안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론조차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다. 내가 왜 승률이 높은데도 손실이 계속 쌓이는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엇나가는 거죠. 반대로 돌리셔야 돼요. 수익은 크게, 손절은 짧게, 손익비 대응을 잘 해주자. 주식은 승률이 90% 나온다고 해도 총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빠르게 내리도록 할게요. 이거 카톡 리딩이고요. 23년 11월 현대엘렉트릭 중장기 목표 20만원 이상 본다. 명확하게 중장기 목표가 드렸죠. 추천하고 어쩌다 크게 오른 게 아니라 애초에 목표가를 무지막시하게 크게 줬다. 어마무시하게 크게 줬다. 자, 이거 다 아시는 분들은 눈 감고 안구 운동 좀 하시고요.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좀 굴려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카페 가서 보도록 합시다. 읽어보시고 훑어보시고, 아 이게 내가 좀 읽어볼 만한 내용이다 싶으면 카페 가가지고 보시도록 합니다. 데이터 솔루션도 추세 하단에 추천드렸고 크게 올라갔고요. 60% 반등이 나왔죠. 얘도 데이터 센터 수혜고요. 변압기 관련주도 데이터 센터 수혜로 올라갔고, 요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눈 뜨시고, 종목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타점이 더 중요하다. 제가 중장기 추천 드린 종목들 이미 엄청나게 크게 오른 자리에서 신화가 중장기 추천 준 거 크게 가던데 지금이라도 따라가 볼까? 이렇게 추격을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되지. 종목보다 타점이 더 중요하다. 무리하게 고점에서 추격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좋은거 누구나 알고 있죠. 응? 망하지 않고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9만원대 물려가지고 괴로운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목보다 타점이 더 중요하다. 다음 글로벌 텍스프리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발목자리, 무릎자리, 2층자리에서 노랑 빼꼼을 나왔을 때 추천드렸습니다. 여기서 바로 쭉 크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빠지죠. 당연한 밥동이 나왔을 때 N패턴 눌림 반등 노리고 재추천 한 60% 정도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면세점 관련주죠. 올리브영 관련주고 일정주라서 쉽게 홀딩이 가능했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10년 만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 이걸로 일정주로 추천을 드렸고 선반영이 크게 나와주고 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랑 같이 좀 반응이 있었고요. 화장품도 리더스 코스메틱 필두로 바닥에서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죠. 화장품도 5월에 일정이 있으니까 이거 체크하시고 좀 잘 낙폭과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제가 차트만으로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실적이라던가 재무라던가 재무 일정 다양하게 다 설명을 드리니까 이거 참고해가지고 차트 몰라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차트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본인이 차트 불신자라도 뭐 다른 내용 다 알려드리니까 그거 보고 따라오면 됩니다. 3월 27일 기준 글로벌 텍스프리가 60% 이상 70%까지 올라왔고 유라테크는 1일 만에 24% 급등. 지금은 좀 낙폭과대로 제자리까지 많이 빠진 상태로 침체 구간에 있고요. 인터플렉스는 최대 15% 수익 주고 박스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도 갤럭시 링 출시 7월 8월 일정 주니까 반복 박스 매매 하시면 되겠고요. 무료 추천주로 인터플렉스 진행 중에 있다. 화장품 관련주 총선 결과가 친중에 가깝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말에 이렇게 일정이 있으니까 이 일정 참고해가지고 화장품주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화장품주들은 따로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할게요. 지금 낙폭과대 자리에서 흔들어 주고 있다. 다음 2구 산업 금 관련주가 아니라 구리 관련주죠. 금 관련주는 엘컴텍이고 두 개 다 추천드렸습니다. 엘컴텍도 크게 수익이 나왔고요. 박스 매매였죠. 2구 산업도 이렇게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노랑 유사한 자리다. 이전 급등 자리랑 다 유사한 자리다. 노랑에서 급등 또 네 번째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로 추천을 드렸었고 급등이 나와줍니다. 이 자리에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손절을 이전 저가를 잡고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추천주는 무조건 손절가가 있어요. 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손익비 대응을 하자. 일봉은 박스였고요. 박스 내에서 반복 추천 이렇게 최대 30% 수익 나오고 또 박스에 갇힙니다. 근데 또 반복 추천을 드렸죠. 또 올라왔고요. 이렇게 금요일까지 또 고점 경신을 해줍니다. 이전에도 반복 추천을 많이 드렸고 최대 120% 수익까지 나왔고요. 그때 쌍봉이탈로 크게 무너졌던 제자리 밥동 자리도 복습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반복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이 나와주는 이구산업
이렇게 차트 1 월봉이 역별 돌파 초입자리다. 검정 색깔 별 이런거 매수 신호 잘 따라다니시면 돼요.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다음 비즈니스온. 네이버가 비즈니스온을 인수할 것이다. 아주 큰 기대감이죠. 인수 자체가 호재인데 큰 회사가 인수를 한다고 하면 더욱더 큰 호재가 되는 거고요. 네이버 얘가 인수를 한다는 기대감으로 1일 만에 12% 수익 나오고 뒤에는 빠졌습니다. 이게 선반영이 좀 나왔다가 뒤늦게 추천, 여기 전고 돌파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12% 반짝이었고 빠지죠. 요 밑에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어요. 인수 기대감이 유효하다. 그리고 밥동 박스 매매 자리니까 결국 또 재추천 드리고 하루 만에 14%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계속 박스 매매 유효한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번 더 스카이라이크 17,000원대 공개 매수 통한 인수 추진, 요걸로 단기 재료 소멸이 나오면서 크게 반짝이 나왔습니다. 다음 에이텍도 총선 대선 관련주로 낙폭과대 박스 돌파 자리 무릎 자리에서 중장기 추천 드렸고요. 이렇게 최대 80% 수익 나왔다가 총선 재료 소멸로 빠져있는 구간입니다. 요 80% 내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 알테오젠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쭉 올라갔던 타점이랑 똑같죠. 이런 타점들. 바이오스마트도 요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왔었고요. 이렇게 유사 자리, 유사 차트 잘 복습하시고 짧은 손절, 큰 기대 수익으로 손익비 대응을 해주면 좋다. 23년 9월 리딩 에이텍 낙폭과대 박스 차트 1 설명드렸고, 양호 둘 다 정식 추천 매수 신호죠. 다만 정치 테마주는 돌발 악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응이 빠른 분들 하시는 게 좋고, 대응이 느린 분들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이게 정치 테마주 본질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뭐 인맥주다, 학연, 지연 이런 걸로 올라가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하는 거고요.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 정치 테마주는 가든 말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본인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걸러내는 섹터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바이오 제약 절대 안 한다. 자꾸 유중당하고 임상 실패하고 돌발 악재가 많다. 가든 말든 안 한다. 이런 거 좀 잘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포지션 확립을 하도록 합니다. 선반영이 컸던 이재명, 조국은 하락이 나왔고요. 조국도 하천기계 추천드리고 200% 이상 올라갔죠. 그 뒤에 다 빠졌고요. 선반영이 없었던 안철수는 반짝하고 또 금요일까지 고점 경신을 해줍니다. 안철수가 당 자체 국힘은 졌지만 개별적으로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앞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정치 테마주는 승리 쪽이라도 총선 단기 재료 소멸 염두에 두라고 했고, 이재명, 조국은 하락, 안철수는 올라간다. 그리고 대선으로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고 했고, 다만 4월 11일 장 마감 후에 정치 테마주들 다음 대선 파동으로 길게 보는 건 유효하지만 현재 단기 매물이 쌓여 있어서 매물 소화 기간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이재명 관련주도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 단기 매물 때문에 매물 소화 윗꼬리가 크게 달렸고요. 바로 V자로 반등이 쭉 나오기보다는 또 밑으로 하락 매집이 나오든 행보가 나오든 좀 침체 기간이 길게 나오면서 대선까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유리기판 대장주 필롭틱스 추천드리고 두 달 만에 250% 올라갔고요. 지금은 신고가 자리에서 추세가 꺾여가지고 좀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으니까 250% 밥동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죠. 지금도 크게 올라갔다가 반토막 나는 거, 반토막 이상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요 자리랑 좀 유사한 구간으로 재수 없으면 제자리까지도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해야 돼요. 급등 전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자. 340% 밥동을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YC캠도 마찬가지고요. 유리기판은 요 두 개 추천드렸고 아주 크게 올라간 다음에 지금 좀 밥동을 조심해야 되는 구간까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차트 불신자, 미숙지자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재료 일정 요걸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불의 오븐이라고 했는데 강불의 오븐 구워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치열하게 정독을 잘 해주시고 눈으로만 보지 말고 반드시 적으세요. 적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레이저를 켜고 죽어라 집중해서 보고 또 죽어라 적으세요. 적으라고. 눈으로 보면 무조건 까먹어요. 적어도 까먹습니다. 그러니 적기라도 해야지. 다음 중앙 에너비스. 월봉이 역배열 돌파 작은 거 돌파했고 꼬리 기준으로는 저항대 걸린 자리고요. 일봉 4월 초에 추천드렸었고 크게 올라갔다가 밀리고 다시 반등 나오는 자리 24,500원 추천드리고 당일에 10% 수익이 또 나와줬습니다. 회색 돌파 시도 자리, 회색 돌파가 나왔던 자리에서 추천이 나갔다. 이건 분봉이고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 기다려가지고 눌림 추천드리고 10% 반등이 나왔습니다. 석유 관련주죠. 바이든, 이란이 조만간 이스라엘 공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중동 전쟁 확전의 가능성이 크다. 국제 유가의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다. 그리고 또 이란이 48시간 안에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할 듯하다. 이 뉴스 뜨고 반응이 나왔죠. 같은 흥구석유, 한국석유 섹터들도 섹터의 종목들도 같이 반응이 또 이어지고 있고요. 고점 경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최근에 3월에 낙폭과대 자리로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이나 파랑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고 초록의 흐름으로 반등이 나와줍니다. 이 자리 박스 돌파, 작은 박스 돌파가 나왔던 자리에서 재추천 드렸고 상한가 나왔죠.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줬고 항상 노랑 자리 추격하지 말고 초록 자리에서 물리더라도 초록 박스 자리에서 접근을 하도록 합니다. 한국석유는 1월에 추천드렸었고 뒤에 흔들다가 더 올라와 줍니다. 여기 어렵지 않게 흔들면서 더 간다. 단기에 바로 가줬고 빠지고 박스 보여주다가 최근에 또 박스 돌파하면서 올라와 주고 있고요. 17,000원 전고점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4월 12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클라우드 제약, 정치, 전력 설비, 화장품, 반도체. 클라우드는 AI 필수 인프라다. 정부가 연내 4차 계획 마련 중이다. SP소프트가 요 내용으로 상한가 나왔고요. 박스 추천드렸고 상한가. 폴라리스 오피스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 나왔고 데이터 솔루션 N패턴 반등이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안랩이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다만 안랩은 이제 안철수 쪽으로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종목 자체가 클라우드 보안주 본질 자체도 짱짱하고요. 탄탄하고 정치 테마까지 엮여있다. 링네트 SGA까지. 안철수가 이강재를 꺾고 이겼습니다. 출구조사를 뒤집고 승리를 했다. 이에 대권가도 정신호 열렸고 한국정보공학이 낙폭과대 자리에서 상한가, 써니전자, 안랩 올라가고 있고요. 데이터솔루션, 미래산업, 링네트, 빗셈전자도 관련주라고 하네요. 다음 전력설비,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드렸던 섹터죠. 변압기. 요 중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재룡전기 고점 경신 신고가를 찍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있던 계양전기, 가온전선, 세명전기, 바이오스마트, 금호전기 이런 애들도 순환적으로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순환 강세가 돌아가면서 나와주고 있다. 다음 제약 진단 키트 S바이오메딕스 5월 일정 있고요. 예, 파킨스 치료제 돌풍 예고 28% 마감 크게 해줬고 IMBDX 전립선암 이슈. 다음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 4% 급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4%, 반도체 봄이오나 4월 수출액이 46% 껑충 튀었다. 메카로 SV 인베스트먼트, 램테크놀로지, JI테크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다음 화장품 일정이 5월 말에 있죠. 아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화장품, 미국 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른 수출 증가 전망, 리더스 코스메틱이 최근에 대장 힘을 보여주고 있고 신고가에서 놀아주고 있는 종목은 실리콘투,
VT 이런 대장주들, 나머지는 바닥에서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면세점 대장주로 추천을 드렸었고 70%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우주항공 관련주 파이버프로, AP위성. AP위성이 추천주였고 금요일에 고점 경신을 해줬죠. 우주항공주도 크게 튀었다가 빠지더니 낙폭과대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다음 데이터 관련주, 데이터 센터가 살 길이다. 사우디, UAE, AI 패권 위에 건립 경쟁을 하고 있다. 데이터 솔루션, N패턴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링네트, 모아데이터, 모니터랩, GNC에너지, 가비아. 다음 로봇 관련주, 로봇주들도 낙폭과대 자리에서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베노 TNR, KNR 시스템, 그리고 두산이 전고 돌파를 시도를 또 해주고 있고요. 고점에서 돌파 시도를 두산이 해주고 있다. 웹툰 관련주,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6월 추진 가속화. 이미 크게 이걸로 반응이 나왔던 섹터군이고요. Y랩이 고점에서 전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낙폭과대 자리에서 조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NC미디어, Y랩, 미스터블루.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요중에 비즈니스온이랑 이구산업이 추천주였고 수익이 나왔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들,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무료 추천주는 인터플렉스 7월 8월 일정주, 갤럭시링 수의 일정주로 반복 추천 중에 있고요. 박스 구간입니다. 다음 4월 11일 목요일 시간의 특징주, 금요일에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램테크놀로지 시간의 상한가였고, 유리기판 이슈로 고가 20%, 종가 2%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갭 상승하고 시가 이탈하고 쭉 빠지는 정석 흐름이 나왔고요. 요 2년선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5,800원 지지가 중요하다. 1차로는 전날의 종가인 6,200원 정도. 분봉을 보면, 자, 여기서 갭 상승으로 시초에 크게 튀었다가 시가 이탈하고 쭉 빠지는 정석 흐름으로 무너졌습니다. 시가인 7,200원. 7,200원 이탈부터 분할 매도를 생각을 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초에 튀었다가 시가 이탈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숙지하고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대원전선 우가, 우선주가 낮은 확률로 상한가가 나왔고요. 전선 관련주. 삼부토건 시간에 7.8%,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정정 공시가 있었고 정석 반짝, 아직 역배열에 갇혀 있습니다. 다음 솔루스 첨단 소재 시외 5%였고 고가 9%, 종가 보합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얘도 시가 이탈하고 빠졌고, 역시 마찬가지로 요 박스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직은 추세 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스 이탈하면 조심하시고, 지키면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한 구간. AI 가속기용 동박 추가 공급 승인 소식에 상한가가 나왔었고요. 아직 2년선 위에서 힘이 유지 중이다. 다음 센즈랩 시간은 5%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한다. 사이버 보안 기술, 상한가 나왔던 종목이죠. 상한가 나오고 흔들다가 크게 N 패턴, 이것도 추천주였고 크게 올라갔다가 현재 이렇게 큰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면 또 여기까지 빠지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8,000원과 7,000원 사이가 차트상 최저점이 된다. 딱 여기까지 빠지고, 좀 더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만 빠지고 반등이 나와줬고요. 어쨌든 여기 차트상 최저점이다 적중했고요. 다음 솔루스 첨단 소재 우, 얘도 2년선 위에 있고 최근에 요 전고점 7,500원 구간에서 안착을 못하고 자꾸 밀리네요. 여기까지 밀리는 거 조심해야 되겠고. 다음 엔터 파트너즈 시간에 4.6%, 고가 상한가, 종가는 18%. 반짝이긴 한데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한 편이고
사업 다각화, 흑자 전환 기대감으로 올라갔습니다. 최근 요 박스 1년선, 2년선 사이에서 박스 주다가 돌파하고 가속이 붙었고요. 5,000원 저가, 그리고 전날의 종가 4,500원, 박스 상단, 박스 하단 이렇게 크게 지지 4개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대충 볼게요. 찔끔, 반짝, 반짝, 찔끔, 찔끔, 반짝, 반짝. 가운전선이 낮은 확률로 시간에 2.6%였고 고가 28%, 종가 19%. 꼬리가 달렸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상승 마감하면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 추세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역대 신고가 가격 근사치까지 왔다가 살짝 밀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그나마 상승 마감한 종목이 우선주 제외하면 엔터파트너즈랑 가운전선입니다. 요 두 개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반짝이 나왔다. 램테크놀로지가 정석으로 빠졌던 흐름이니까 이 패턴 잘 숙지해서 대응을 항상 해주도록 합니다. 매일 시간의 상승 종목 체크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다음 4월 12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KBI 메탈 상한가, 전력설비 관련주고 구리 가격 상승세 지속, 전력망 부족 현상에 구리 가격이 급등한다. 전선사업 부각, 그리고 2구 산업 기존 추천주죠. 60% 정도 올랐고 5.6% 구리대장, 그리고 조일 알리늄, 알루미늄 쪽도 비철금속 관련주로 구리 가격 상승에 같이 커플링 상세가 나와줍니다. KBI 메탈부터 월봉 쭉 크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밑에서 박스 형태로 여기 역별 끊고 무릎 자리에서 올라갔던 구간이 있고 지금은 살짝 돌파를 해줬습니다. 살짝 돌파했고 꼬리 기준으로 근사치 많이 부딪혔던 가격 여기를 기준으로 다음 여기 체크해 두시고요. 최근 큰 박스는 이렇게, 작은 박스는 이렇게 1,500원 돌파하고 강세가 나왔고요. 역별 돌파 지도자리, 그리고 큰 박스 상단까지 올라오는 자리, 큰 역별 자리가 1,900원 정도 하고요. 꼬리는 1,800원. 일봉 2년선 안착, 최근에 안착 못했어요. 3번은 장중 터치만 했고요. 금요일에 처음으로 안착을 하고 종가상 안착을 하고 시간의 상한가가 나와줍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1,800원 정도까지 올라와줬고요. 꼬리까지 올라와줍니다. 아까 월봉에서 봤던 주요 저항대가 1,900원이었고 여기도 꼬리랑 일치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전고점이 2,100원, 2,200원, 2,350원. 꼬리는 여기 위에는 꼬리 무시하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 양봉이 종가, 음봉이 시가 기준으로 본 거고요. 월봉에서 봤던 1,900원 돌파 안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는 2년선, 금요일의 시가, 1년선, 반년선으로 해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좀 가파르게 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40% 상승에 따른 당연한 조정은 또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고,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일반적으로 반짝하니까 이것도 잘 숙지하고 반짝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2년선 가격인 1,600원 정도를 지켜준다면 계속 힘이 붙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네요. 월봉에 요 1,900원 돌파 안착이 중요하다. 여기랑 비슷한 자리입니다. 박스 돌파 시도하는 W로, 이렇게 W로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는 변곡점의 위치에 있다. 다음 구리대장주 2구 산업 5.6%. 이전과 같은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이렇게 뿅 크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추천, 이전처럼 이렇게 또 올라갔고요.
당연히 여기 손절 잡고 있어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타점에서 다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저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손절들을 잡아주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신아야, 니가 여기서 올라간다며. 근데 여기서 못 올라가고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손절 짧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크게 먹는다고 이렇게 손익비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탈이 나왔을 수가 있겠죠. 그럼 손절을 짧게 해준다. 지금은 여기 5,500원이 맥점이죠. 5,500원 안착을 한 상태에서 조금 더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도 5,500원 꼬리 기준으로 명확하게 5,500원이 이전에 맥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500원을 안착한 상태고 꼬리 기준으로 3개 저항대밖에 없죠. 최근도 여기서 반복 추천을 드렸었고요. 별 흔들기 없이 추세를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캔들 몸통 기준, 꼬리 기준, 고점에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또 단기 평도 넣어가지고 활용해 보시고 좀 널널하게 여기 11선 대응하시면 되겠죠. 5일선은 한번 장중에 3번 이탈했지만 종가상으로는 5일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여기가 종가고 여기가 종가니까 한 번도 이탈이 없죠. 11선 2차 대응 보시고 널널하게는 11선 1차 대응, 그 다음 밑에 15일선 21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일봉의 전고점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도 많이 올랐다가 무너졌고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는 구간이니까 요정도 올라왔을 때는 또 무너지는 거, 이전처럼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고, 다음 조일 알루미늄 관련주도 얘만 혼자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죠. 알루미늄이 월봉 역배열 끊고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쭉 크게 올라갔다가 빼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줬고요. 최근에는 2,000원과 2,300원 사이에 정직한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도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박스 매매 구간 장기 입형 이탈하고 121선 부근 지켜주다가 이탈하고 죽어버렸고요. 최근 121선 다시 저항받다가 금요일에 처음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금요일 처음 안착했고 지금은 1년선과 반년선 사이에 박스가 형성이 되었죠. 2년선까지 같이 보시고, 밑에 박스 1층, 지금 2층에 위치해 있다. 2층에서 3층을 가려고 하고 있고, 3층 가려면 1년선인 2270 요정도를 안착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요래 박스 매매 구간 121선인 2140을 지키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겠고요. 다음 2%대 상승 종목들도 볼게요. 대창, 구리 관련주고 2%, 월봉부터, 항상 월봉부터 봅니다. 무조건 월봉부터 봅니다. 역배열 끊고 한번 급등, 전고점까지 맞고 떨어졌고요. 지금은 이렇게 큰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박스 상단이 1,700원 정도 합니다. 박스 하단에서 이렇게 추세로 올라와 주고 있고요. 큰 박스 매매 구간, 일봉은 장기 입형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박스 돌파한 상태에서 시간으로 조금 더 반응이 나와줬고, 전고점 저항대 몸통 기준, 꼬리 기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 두 개 주요하게 저항대 보시면 되겠네요. 밀리면 다시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 박스를 뚫고 확실하게 안착을 해준 상태에서 2% 상승이 나왔다. 2년선 가격인 1470, 금요일에 시가 정도, 여기를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1차 지지로 보고 다음 2차
장기 2평, 다음 3차 박스 하단. 저항은 지지는 이렇게 3개 보시고, 저항은 아까 위에 2개 줬던 요거 보면 되겠고요. 다음 서원 2%. 얘도 구리 관련주고요. 유사한 흐름으로 박스를 보여주고 있죠. 역배열 끊고 이 자리에서 빡 크게 한번 올라갔다가 전고점 역시 맞고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박스 역시 같은 섹터니까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작은 박스 상단 1750 정도 맞고 떨어졌고, 다시 올라오면 또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크게 작게 박스 보시면 되고, 일봉도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나와주고 있고요. 박스 상단이랑 반년선이랑 겹치는 1370 정도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 1500원 구름 상단이랑 2년선이랑 겹치는 자리, 다음 전고점 윗꼬리, 다음 세명전기 2%, 최근에 반응이 크게 나왔던 전력설비 관련주고요. 월봉 요렇게 역배열 끊고 이 자리에서 뿅 하고 크게 올라왔습니다. 전돌 전고 돌파해주면서 크게 올라와줬고, 이전의 맥점이 4,000원 정도 해요. 이전에 지지를 해주다가 이탈하니까 죽었고, 다시 4,000원이 맥점. 일봉 캔들 몸통 기준으로 요래 작게 박스, 꼬리 기준으로는 더 크게 박스. 지금 2년선 위에서 고점 박스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봉상의 전고점은 캔들 몸통 기준으로 여기, 꼬리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2개, 총 3개 저항대 보시면 되고, 지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대동전자 9.8% 44억 자사주 취득 결정. 관리 종목입니다. 조심을 해야 되겠고, 크게 급등했다가 제자리까지 근사치까지 빠졌다가 또 반등, 또 밀렸고요. 역배열을 살짝 돌파 시도하는 자리, 최근의 박스, 전고점, 일봉, 반년선 안착한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왔네요. 7,7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7,700. 2년선이 7,900원. 이때 2년선 장중에 건드려주고 종가가 여기 형성이 되면서 밀렸었고, 여기 똑같이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종가상 7,900원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꼬리 저항, 전고 저항, 지지는 121선, 최근에 저가 요래 맥점 체크하시고, 평소에 거래량이 없다가 팍 튀어주고 빠졌고, 이번에도 팍 튀었다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관리 종목이니 조심을 하자. 다음 엔터 파트너즈, 연속 시간의 상승이네요. 요날도 시간의 상승이었고 정석 반짝이 나왔고요. 한 번 더 또 시간의 상승으로 8%, 사업 다각화 및 흑자 전환 기대감. 월봉, 자 여기 무릎 자리에서 가속이 붙어서 짜라락 올라와주고 있는 중이고요. 6,000원 전고점, 이게 뭐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네요. 1,000원 단위로 여기 월봉 전고점이 9,000원쯤 하고, 저항은 1,000원 단위로 보시고, 지지는 아까 잡아드렸던 대로 금요일의 저가, 전날의 종가, 그리고 이렇게 4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또 5,900원 가까이 올라와줬고요. 5,900원,
6,000원, 5,900원에서 6,000원 여기가 1차 저항대고, 다음 6,500원쯤 꼬리 저항대, 7,000원 전고점 저항대, 7,600원 꼬리. 단기 크게 올랐으니까 또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은 하시고. 다음 윌링스 7.9%, 태양광 관련주. 최근에 SDN이 크게 올랐었고요. 윌링스 환기 종목입니다. 적자 지속 종목이고, 최근에 코로나 저가까지 부분까지 빠진 상태에서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크게는 이렇게 역배열, 아직 크게 역배열 잡혀있고, 작게 역배열 돌파 시도하는 자리. 최근에 박스, 최근 저가 이탈하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환기 종목이니까. 노란색 딱지가 붙어 있는 종목 위험하고, 시간으로 7,3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박스 상단 7,7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겠고, 그 위로 장기평 저항대들 다 보시고, 여기 2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일봉상의 역배열은 이렇게 작은 거는 끊고 올라와주고 있고, 큰 거 체크하시고. 다음 이노인스트루먼트 7%, 뉴스는 없고요. 오지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한동 관련주네요. 뉴스가 없는 거 보니까 낙폭과대 반등인 것 같고, 월봉 쭉 빠지다가 박스, 그리고 또 하락이 나와줍니다. 최근에는 요 박스 돌파하고 약배열 끊고 급등 나왔다가 시가 이탈하고 박스 하단 이탈하고 죽었고요. 또 1200원 다시 저항받으면서 내려왔고, 또 박스 하단 이탈하면서 1000원 이탈하면서 죽었고요. 이렇게 이탈하는 구간들에서 반드시 대응을 해주도록 합니다. 일부라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신저가 자리들. 신저가 자리는 지하실 문이 열리고 지옥으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1200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했어야 되고, 또 여기 960원 이탈했을 때 또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762가 신저가 자리이기 때문에 762 이탈하면은 반드시 전량 매도를 하든 일부라도 매도를 하든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신저가를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을 하도록 한다. 최근에는 여기가 신저가 자리였고, 여기 이탈하면 정리를 했어야 한다. 이탈하니까 이렇게 투매가 나와가지고 더 가파르게 빠져버리죠. 요래 박스였고, 이탈하니까 빠졌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는 요렇게 1300원 정도, 1350원 정도가 자리였고, 이탈하니까 투매가 나왔다.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반드시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걸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너무 안해. 1200원이 기존의 지지자리였고, 지지하는 듯 하더니 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저항. 이건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1200원 맥점 체크해 두시고요. 먼 나라 얘기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950원 정도도 맥점이 되겠죠. 그리고 121선이 좀 내려와 가지고 같이 동시 타점이 될 거고요. 지금은 850 정도, 그리고 750 정도 위아래 박스 대응 구간. 자, 반드시 신저가 이탈할 때 일부라도 손절을 해주도록 합니다. 제발 좀. 다음 세코닉스 5.9%, 자율주행 관련주고, 일론 머스크가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한다. 이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낙폭과대 자리에서 좀 반응이 나왔었죠. 요 일정 잘 체크하시고 포지션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완성이 되나. 월봉
큰 역배열 여전히 돌파를 못하고 있고요. 큰 역배열, 그리고 작은 역배열, 작은 역배열.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지금 필요한 것만 볼게요. 두 개는 지웁시다. 작은 역배열이 8,000원, 큰 역배열이 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6,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리고, 최근의 박스는 또 이렇게 작은 박스, 작은 역배열부터 돌파를 해줘야 되겠고요. 일봉, 최근에 이렇게 장기 입형 위에서 박스를 보여주다가 이탈을 하고 다시 다운그레이드가 됐고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1층, 2층, 3층, 자 3층까지 올라온 자리에서 다시 2층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최근에 저가 이탈하면 다시 또 1층으로 내려오는 거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가려면 7,300원 정도를 안착을 해야 되죠. 여기 장기 입형 뚫고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3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단기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 있고요. (8월 8일) 일정을 일단 단기적으로 체크하고, 뒤에도 일정이 계속 잡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8월 8일 중요하니까 자율주행 관련자 자율주행 보유자분들은 그 8월 일정을 잘 체크해 두시고, 다음 JNTC, 유리기판 후발주로 반응이 나왔던 종목이죠. 자, 월봉 무릎자리에서 정석으로 가속이 붙어가지고 이쁘게 쭉 올라갑니다. HD 현대일렉트릭처럼 역배열 돌파한 다음에 신고가 자리까지 올라오고 쭉 가속이 붙었고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요 가격이 7만원 정도였고, JNTC는 14,000원, 같은 타점에서 또 가속이 한 번 더 붙어서 올라가 줍니다. 평소에 거래량이 없이 우상향 해주다가 여기 15,000원 돌파하면서 가속이 빡 붙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신고가, 역대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서 계속 흔들면서 우상향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그만큼 큰 하락폭이 무서운 자리죠.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의 저가 17,800원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 해보시고, 이탈하면 또 15,000원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요. 다음 유바이오 로직스 5% 콜레라 관련주고요. 원래 유일 관련주였는데 지금은 한두 개 업체가 더 생겼다고 합니다. 동물용 백신을 개발 중이기도 하고, 기존 추천주였죠. VVIP 추천주였고, 자, ATEC 추천자리, 알테오젠 추천자리랑 유사한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45%까지 올라가고, 목표가 12,000원 초과 도달 해줬고요. 한 50% 이상 올라갔습니다. 여기 돌파 나올 때 추천드리고 쭉 크게 60% 70% 수익 나왔고, 4월에 고점 찍고 4월 8일에 고점 찍고 좀 밀린 상태. 여기 밑에서 추천드렸었고요. 쭉 크게 60% 70% 수익이 나왔습니다. 좀 천천히 가긴 했죠. 그래도 월봉을 보고 긴 포지션 대응을 했으면 무난히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2년선 14,000원 정도 돌파한 차기 중요합니다. 아직은 이렇게 역별로 좀 잡혀있는 흐름이고, 종가상으로 여기를 안착을 해줘야 돼요. 시간에 5% 상승으로 13,000원 가까이 올라왔고요. 요 장기 입형 지지가 중요하겠고, 11,0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121선을 살짝 이탈하면서 올라왔었고, 박스는 이렇게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신테카 바이오 3%. 신테카 바이오도 반복 추천주였고, 이렇게 50% 수익 나오고 또 15% 수익 주고 악성 루머로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 기회다 라고 했고 또 크게 반등이 나와줬죠. 살짝 밀리나 싶더니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얘랑 같이 반복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엔비디아가 선택한 기업, 보로노이도 같이 추천을 드렸었고, 보로노이도 크게 수익 줬다가 지금은 거의 제자리까지 빠진 상태죠. 세 종목이 다 크게 수익을 줬다가 지금은 낙폭과대 자리에 있습니다. 보로노이도 1년 내내 반복 추천드렸고, 신테카 월봉부터 박스 돌파하고 뿅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2층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1층이고 2층 자리 역배열 갇혀 있고요. 작은 역배열 일봉 악성 루머로 급락이 나왔고, 요 급락은 기회다, 억가당했다, 크게 올라갔다가 121선 저항대 맞고 떨어졌고요. 다시 121선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1,700원 현재는 요래 박스를 보시면 되는 자리고, 시간의 상승으로 11,400원까지 박스 상단은 12,000원 정도. 지지 하나 둘, 여기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투매 나올 거니까. 큰 역배열, 작은 역배열. 작은 역배열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랑 보로노이도 볼까요?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작은 역배열 돌파가 나와줬고요. 121선에서 반등이 나와줍니다. 여기서도 12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었고요. 여기 지키면 또 흔들면서 올라가 줄 수 있고, 이탈하면 침체가 나올 것이고요. 다음 보로노이. 보로노이는 아직 역배열에 갇혀 있습니다. 금요일에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이전처럼 이렇게 안착하는 구간이 필요가 하겠죠. 그리고 3만원 지지가 중요하겠고, 그 밑으로는 28,550원. 그러니까 요런 자리들이 이전에 여기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자, 크게 30% 반등이 나왔죠. 여기 손절 짧게 잡고 있으면 되는 거고, 항상 무리하게 요런 고점에서 따라잡기보다는 요런 발목 자리를 좀 잘 노려보도록 합니다. 하락한다 해도 손절이 짧아요.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큰 자리다.